안녕하세요.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올해 2025년은 2008년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08년의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2025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늠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의 시장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주식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2025년은 2008년과 너무너무 유사한 한 해이다 보니까 우리가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아마 많은 분들 최근에 놀라시고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으실 텐데, 왜 그렇죠? 미국의 그리고 한국의 주가가 단기간에 폭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이제 참고하는 투자의 현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 있고, 그 다음에 하워드 막스가 있는데요. 자, 워렌 버핏도 현금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사상 최대치로 쌓아놨었고,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도 올해 1월 달에 온 버블 워치라는 또 이런 메모를 통해서 어떤 주식시장에 대한 경고를 또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2008년과 같은 흐름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미국 주식시장의 향방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환율의 향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위험은 이제 6월 달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7월, 8월에 이제 뭔가 오고, 한 9월, 10월에 상당한 쓰나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지, 그 다음 미국의 주가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하락을 할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꼭 지켜보시면서 자산관리에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각, 지금 촬영 날짜가 4월 8일인데요. 지금 달러가 지금 시간 기준으로 1472원입니다. 다시 또 상당히 지금 불과 얼마 전에 1430원이었었는데, 지금 또 며칠 만에 지금 1470원 이상 지금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4월 19일 날 토요일에 11시부터 2025년 부동산 시장 이제 하반기 전망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저와 더불어서 또 김태훈 대표가 향후에 다가오고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하면 경매를 통해서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또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격도 많이 할인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워드 막스가 투자의 구루가 올해 1월 달에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말을 좀 둥글둥글하게 하죠. 뭔가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개인적인 성향 참고하셔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버블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버블의 정의는 심리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가격 상승이 아닌 이제 심리적인 광기와 비이성적인 열광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다는 믿음이 퍼질 때 버블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퍼보다 사람들의 태도에서 버블의 징후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상위 7개 기업의 집중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S&P 500의 상위 7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요게 이제 전체 지수의 33%, 거의 이제 3분의 1을 이 7개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는 과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상위 집중도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22%였는데, 즉 그만큼 일부 기업으로의 어떤 이런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컸다. 하지만 하워드 막스는 현재는 진정한 버블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정도 얘기하는 거면 이제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사례를 통한 경고. 그래서 니프티 50, 70년대 버블 당시의 최고의 기업들에 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맹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0%의 또 손실이 발생을 했었고, 결론은 뭐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게 사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항상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이야기하죠? 투자의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그런데 서울의 지금 강남 부동산은 보다 너무너무 비싸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비싸게 사면은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서울의 강남 부동산 사는 거는 굉장히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부동산이라도 비싸게 사면 망할 수 있다라는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시스코 닷컴 버블의 대표 주자죠. 네, 그래서 주가가 10만 % 급등했다고 합니다. 와, 10만 %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2년 주가가 87%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25년이 지나도 전고점을 지금 미리 회복했다고 합니다. 핵심이 뭐냐? 기업은 성장했지만 당시 주가가 너무 높았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제가 리치고를 만든 지도 이제 벌써 거의 10년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전략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안 좋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없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속적이고 성공 가능한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히든 멘토라고 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줘서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또 기회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리치고 김기원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프로세스를 꼭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연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치고의 다양한 이런 유료 기능들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도 한 달간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자,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통한 경고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핵심 교훈은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애플을 사고, 엔비디아를 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고, 테슬라를 사고, 다들 좋은 기업이죠. 근데 하워드 막스는 무엇을 사느냐보다 얼마에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남의 부동산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강남 부동산을 얼마에 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로는 이제 새 산업과 버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산업은 불확실성과 과잉 기대. 그래서 신산업은 역사적인 밸류에 대한 이런 자료가 부족하다. 클릭수나 생산량 같은 허상 지표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캐나다 대마초 산업 버블, 대마초가 합법화되다 보니까 투자자가 몰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 시설을만 늘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너무 과잉이 됐고 가격이 폭락을 했고 대부분 그래서 적자 상태일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으로 캐노피 그로스라고 하는 요 주식이 99.4%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 교훈은 뭐예요? 스토리만 보고 투자라면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워드 막사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현재 시장에 대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 기준으로 본 S&P 500, 현재 퍼 약 22배, 역사상 상위 10%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고평가된 그 10% 안에 든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 정도면 고평가 수준인 것 같고요. 과거 비슷한 밸류에이션에서의 10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됐을 때 앞으로 10년 수익률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앞으로 10년간 굉장히 낮은 수익률 가능성이 있다. 기대 수익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제가 이제 이런 오프라인 강연이나
또 초청해서 제가 하는 강연에서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죠. 무슨 얘기죠? 바로 이제 주변 지표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주식에 대한 이런 걸 하나도 모르는 그런 어르신들조차도 미국 주식에 열광하던 때가 올해 1월달 한 2월달까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르신들까지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찬양을 하면은 사실상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쵸?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10년간은 굉장히 낮은 수익률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도 2008년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2008년 바로 버블 터지기 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엄청난 버블이 있었고 지금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엄청난 버블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관세 정책과 더불어서 상당한 급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하워드 막스의 결론은 뭐냐? 현재 시장이 거품이거나 광적인 상태는 아니다. 매우 비싸지만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S&P 전체가 아니라 일부 종목군에서만 과열된 현상이 관찰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어젠가 이제 미국의 블룸버그에서 이 올라온 이 또 하워드 막스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소개드리고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과 신용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한 달 전 메모에서 하워드 막스는 이제 현재 크레딧, 즉 채권은 주식보다 더 나은 수익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주식보다는 채권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워드 막스는 한 달 전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최근 몇 주 동안은 신용 수익률이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수익 채권의 수익률이 7.2에서 8%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 이는 가격 하락과 수익률 증가를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주식시장은 이 사이에 15에서 17%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지금을 커리어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 자유무역에서 지금 보호무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가 끝나고 국가 간의 지금 고립이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저는 두 가지 큰 이유를 보고 있는데 하나가 이런 국가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상기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세계화의 장점은 뭐냐? 각국이 잘하는 것을 생산해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파스타는 이탈리아가 싸고 스위스는 시계를 잘 만들고 그러니까 서로 잘하는 것을 생산해서 교환하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부가 증대되는 거죠. 사람도 똑같죠. 누군가는 이걸 잘하고 다른 누군가는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잘하는 거를 잘 교환하면은 부를 증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국가나 개인이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런 게 앞서다 보면은 서로 갈등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세계화 때문에 지난 25년 동안 내구재 가격이 실질적으로 지금 40% 하락했다. 그래서 물가 상승 감안해서는 40%는 하락을 하니까 저물가 시대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뭘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산을 국내로 돌리면 물건값이 싸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세 때문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다. 물가가 안정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결국에는 소비자가 이거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식의 장기 수익률 10% 언급에 대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S&P의 퍼가 지금 19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 수익률이 아주 높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에 대해서 또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수익률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발행자의 디폴트, 부도 리스크인 거죠. 하워드 막스의 경험상 47년 동안 투자한 기업의 99%가 약속을 지켰다. 굉장히 큰 기업에만 투자를 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채권에 대한 이런 매력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장 판단. 지금은 뭐다? 측정이 불가능한 시기다. 지금은 측정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규칙이 생길지, 어떤 정책이 나올지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 누구 때문이죠? 네, 바로 트럼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측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예측 자체뿐 아니라 그 예측이 맞을 확률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확률조차도 매우 낮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지금 최고조에
지금 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세일 중이다. 그래서 S&P 500은 최근 이틀간 8%, 6주간 더 큰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블루밍 데일즈 세일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싸졌다고 도망치는 거는 비합리적이다. 오히려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나 약한 데드캣 바운스가 충분히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전히 미국이 최고의 투자처일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가장 좋은 시장 중 하나지만은 예전만큼 이제는 최고 아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법치가 약화가 되고 있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지금 저하되고 있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무제한 너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정책들이 미국의 신용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워드 막스는 지금 최근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반등에 대한 또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주 긴 맥락에서 봤을 때는 주식보다는 좀 더 채권 쪽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간의 어떤 이런 관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눈을 말씀드리지만 2008년은 2025년과 거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시장, 그 다음에 달러의 향방을 보고 미래를 가늠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 6월달, 7월달부터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